젊은 날에는 내 목소리가 커야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말을 내뱉었지요. 하지만 인생의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지금,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입을 닫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여 가르칠 것이 많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지혜보다는 고집으로, 조언보다는 잔소리로 변해가기 십상입니다. 자식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손주들이 내 눈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보다 무서운 나의 입을 다스려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통제력도 함께 약해지곤 합니다. 이때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이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외로움의 자가 제조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말로써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들이 그 시작이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입이 열릴수록 타인의 마음 문은 닫힙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된 노년을 만드는 것은 자식의 불효가 아니라 나의 멈추지 않는 혀일 때가 많습니다. 뼈아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언이라고 던지는 말의 90%는 상대방에게는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내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자식의 바쁜 일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며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내뱉는 말들은 결국 나를 외로운 섬으로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입을 닫지 못하는 노년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효도라는 물을 부어주어도 내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과 훈계라는 구멍을 통해 그 소중한 마음들이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결국 항아리는 텅 비고 우리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며 남 탓만 하게 되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이 어떻게 노년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3가지 지혜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주지 말고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우리는 자식의 고민을 들으면 즉시 정답을 내려주려 합니다. 그건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정답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먹고 삽니다. 강물은 스스로 길을 내며 바다로 흘러갑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강물에 둑을 쌓아 진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이 잘 흐르고 있는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언가 말할 때 입을 닫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를 쳐주거나 가끔 힘들었겠구나라는 짧은 공감이면 충분합니다. 그 침묵의 지지가 자식에게는 100마디 훈계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둘째,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현재의 겸손을 입으십시오. 말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이랬는데라는 말은 현재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방어기제입니다. 울창한 숲의 고목을 보십시오. 고목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는지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그 침묵의 그늘 아래로 새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이야기를 멈추고 현재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세월을 존경하게 됩니다. 입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역사가 되고 품격이 됩니다. 셋째, 몸의 근력만큼 말의 근력을 키워 침묵을 인내하십시오. 입을 닫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삼키는 힘, 그것이 진정한 정신의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소실되듯 참을성이라는 마음의 근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바로 말로 튀어나오고 간섭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정갈하게 일기를 쓰며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십시오. 내 안이 고요해야 밖으로 나가는 말도 정제됩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잔잔함을 유지하는 깊은 바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그 인내가 여러분을 무서운 노인이 아닌 경외받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60대의 나에게, 자네, 요즘 자꾸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나? 애비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며 시작하는 그 긴 이야기가 실은 자네의 외로움을 알아달라는 비명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말이야, 70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겠더군. 내가 말을 쏟아낼수록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입을 닫고 미소를 지을수록 그들이 먼저 내 손을 잡으러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이지. 자네가 가진 그 아까운 지혜를 말로 다 써버리지 말게. 지혜는 입으로 나가는 순간 향기가 날아가 버리는 향수와 같다네. 대신 그 지혜를 자네의 삶의 태도로 보여주게나. 자식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며 묵묵히 곁에 앉아 있어 주게. 그 침묵 속에 담긴 자네의 깊은 사랑을 자식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걸세. 부탁하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무덤까지 가져가게. 그 말은 자네가 쌓아온 평생의 공덕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독약이라네. 대신 고맙다, 사랑한다. 내 덕분이다. 이 세 마디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침묵의 바다에 던져버리게. 그러면 자네의 70대는 외로움이 아닌 존경과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여러분, 나이 들문 저문은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지는 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을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지만 세상을 가장 황홀한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래야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주변을 따스하게 물들이는 그런 노을 같은 존재 말입니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권유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2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맞다라는 짧은 맞장구 외에 여러분의 입술은 굳게 닫아두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내 입을 닫으니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내 영혼이 얼마나 고요하고 품격 있게 차오르는지를 말입니다. 자식보다 무서운 건 입을 닫지 못하는 내 자신이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침묵할 줄 아는 여러분의 인자한 미소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그 고요한 지혜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